한국인들은 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인정하는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 모으기 운동으로 엄청난 금을 모았던 일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례는 굉장히 놀라운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국에도 과거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상황을 위해 조금의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도 한 몫을 해야 한다는 한국인의 깡은 한국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 접종을 받고 나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죠. 국내 접종 시작 후 많은 네티즌들은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업로드하며 접종 사실을 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신 부작용이나 효과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그래도 할 건 한다는 마인드로 접종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경각심을 가지고 너도 나도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녔던 것처럼 백신 접종에서도 한국인의 장점인 단합력이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이러한 한국인들의 강점을 부러워할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장소가 늘어나면서 가짜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고 파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9일 일간 르파리지행은 파리 근교 베르사유에 있는 코로나 백신 접종 센터가 최근 111명에게 무단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한 병원의 의사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름 휴가를 떠나 그 기간에 문을 열지 않았는데 증명서에는 해당 기간에 백신을 접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백신을 놔준 사람도 맞은 사람도 없는데 증명서가 발급된 것이죠. 프랑스는 일본처럼 증명서 발급을 아날로그식으로 허술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짜 증명서가 발급됐다는 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의료진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받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사례를 넘어서 의사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위조업자들은 의사의 개인정보를 해킹한 뒤 의사의 명의로 건강보험 전산망에 들어가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법을 주로 쓴다고 합니다.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죠. 위조업자들이 QR코드로 만들어지는 접종 증명서를 스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의사의 명의를 훔쳐 의사가 QR코드를 발급해준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보건당국은 내부 직원의 공모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증명서는 병원 내부 프로그램에 접속해야만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면 식당이나 극장 등에서 QR코드를 확인하더라도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는 걸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흠결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방역에 엄청난 혼선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제로 스냅챗,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가격대는 140에서 350유로, 한화로 약 19에서 48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선불카드나 바우처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350유로의 가짜 증명서를 샀다는 28세의 프랑스인은 아직 젊기 때문에 백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가짜 증명서를 구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사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데 증명서가 없으면 자신이 주최한 행사에도 입장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였죠. 그는 자신이 5, 60대가 됐을 때도 코로나가 있으면 그땐 접종을 하겠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치료자가 없는 코로나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뿐이라고 보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보건증명서 확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백신을 접종했다는 QR코드가 없으면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지난달부터는 증명서 없이 영화관, 박물관, 헬스장에 입장이 불가능했는데요. 얼마 전부터는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갈 때에도 보건증명서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응급실에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을 찾는 환자도 방문객도 보건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열차, 비행기에서도 마찬가지죠. 프랑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이 지침을 올해 11월 15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럼에도 백신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접종을 거부하고 있고 그들은 백신을 맞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려 백신 증명서 암시장을 형성해버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백신 공급이 넘쳐나고 있고 물론 접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접종을 하지 않은 채 굳이 돈을 들여 백신을 맞은 것처럼 꾸민 증명서를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니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복장이 터질 노릇인 거죠. 얼마 전 미국에서도 가짜 백신 접종 증명서 3,000여 장이 압수되었는데요. 가짜 증명서는 아니나 다를까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세관 당국에 따르면 해당 증명서에는 미완성된 문장과 오타가 있었고 증명서 뒷면 스페인어 표기에서도 틀린 철자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답게
프랑스에 등장한 가짜 증명서보다 허술해 금방 압수가 되긴 했지만 이를 통해서는 다른 국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음을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백신이 있어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 방역 당국이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프랑스를 비롯해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은 백신 접종을 선택이 아닌 의무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백신 접종 여부를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미국과 유럽에선 사무실 정상화를 위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미국 최대 육가공 업체 타이슨 푸드는 오는 11월 1일까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달리 한국인들은 백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보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접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볼수록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일부 언론을 통해 백신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며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조장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오히려 가족, 지인들이 백신 접종을 권유하기도 하고 네티즌들은 접종 후 증상과 주의해야 할 점을 공유하며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접종률은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수급이 불안한 것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한다거나 통계를 뒤틀어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보도 행태가 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사실과 과도한 불안 조장을 구분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재확산하는 백신 포비아, 2030 접종 보이콧으로 인해 현저히 낮아지는 백신 예약률과 같은 기사 타이틀에 가끔 보면 언론이 백신 접종 안 되라고 구술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18에서 48세 백신 예약률이 저조하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 부정적인 관점일 뿐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고 싶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18에서 49세는 10부제를 통한 예약을 했는데요. 첫째 날은 59.4%, 둘째 날은 51%, 셋째 날 49.6%의 예약률이 보여졌습니다. 현재까지 고작 하루의 예약 시간만이 주어졌음에도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능동적으로 예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간혹 50대나 60세에서 74세는 예약률이 80%를 넘어갔다며 너무 낮은 예약률이라는 반응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 연령대는 10부제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예약 기간도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연령대의 첫날 예약률은 53세에서 54세, 53.9%, 50에서 52세는 64%, 60에서 64세는 18.6%, 65에서 69세는 21%, 70에서 74세는 11.5%였습니다. 18에서 49세 예약률이 특별히 낮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여전히 자녀 백신 예약 시스템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확산세를 잡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며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8,000명을 돌파했고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도 19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5,000명을 돌파하는 역대급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1,000명만 넘어가더라도 한국인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다들 외출 좀 자제해주세요라며 서로 경각심을 심어주기 바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가 굉장히 높아지고 지친 상태이지만 한국인들은 오늘도 문 밖을 나서며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고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감수하며 단합하고 있죠.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고 한들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국민들의 행동은 분명 코로나의 둘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